나던데. 인간 어디 있는 건가? 없어요. 성근이 형 근데 연애가 가벼울 수 없겠다 싶어지는 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잠시만 그 시간이라는 건 수명인 수명을 말하는 거야. 라이프타임을 말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나이 땐 이걸 해야 돼 라는 게 되게 강하더라고. 근데 나는 취업이랑 결혼은 약간 30대를 넘어가면 저 사람 뭔가 조금 문제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 결혼도? 결혼도 약간 그게 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40인데 결혼을 안 했어. 근데 뭔가 막 허우대 멀쩡해 보이고 그래? 그러면 뭔가 문제 있나? 왜 안 했지? 나 이런 거. 그런 시각이 약간 있더라고. 그쵸. 30대 안에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명절 잔소리가 20살 때는 대학 어떻게 해? 어디 갔어? 20대 중반에는 취업 어떻게 할 거야? 20대 후반에는 결혼 언제 할 거야? 애는 언제 할 거야? 애는 학교 어디 갔어? 무한반복 돌고 그래서 우리가 메인 주제로 가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아.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다들? 저는 누가 뭐래도 틀이지 않을까요? 틀? 어떤 준거 이런 거? 이를테면 12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고 6시에는 꼭 저녁을 먹어야 되고 그때 이후 먹으면 뭐 안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배고플 때 밥을 먹겠고 졸릴 때 잠을 잘 텐데 아까 말했던 우리가 그 20몇 살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하고 몇 년 이내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요구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내 몸은 그때를 바라지 않는데 자꾸만 하라고 하다 보니까 더 반감이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있겠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 네. 딱 한마디로 뭐 때문이냐? 인스타 때문이야. 인스타. 진짜 맞는 말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안 그래도 우리 민족이 약간 비교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결혼해서 좀 극대화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어느 식장에서 했다더라, 뭐 어느 호텔에서 했다더라, 첫 신혼집으로 어딜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잘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자기도 막 은연중에 남편한테 혹은 아내한테 그렇게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비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결혼을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 오히려 뭐 미래를 위한 투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지? 어디까지 돈이 나가야 되지? 그런 거를 자꾸 계산하고 또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결혼이 되게 더 힘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만약에 이삭이가 신라 호텔에서 결혼을 했대. 야, 그러면은 그 얼마나 있다고 지금 하는 게 야, 이삭이 금방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것 같아. 어떤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들 혹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런 걸 보면 결혼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쟁해서 살아왔잖아. 그런 거가 작용한 게 좀 있을까?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결혼식까지 좋게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쟁인 건 맞지. 왜냐면은 연애 자체도 수많은 상대를 제끼고 내가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라는 거잖아.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너무 그거를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연애 프로그램을 잘 보진 않지만 나는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뭐 학력, 직장 뭐 이런 걸 딱딱딱딱 리스트업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또 남자들의 또 어떤 선택이 달라지고 이런 거를 너무 그렇게 막 보여주다 보니까 거의 한우 등급 매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뭐 A 플러스, 뭐 A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근데 나 여기서 질문.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 있어? 딱 가능. 가능? 이삭이는? 오, 고민 안 해봤는데 쉽지 않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내 아내한테 미안해서. 그래. 어. 나도 왜 물어봤냐면 내가 솔로일 때는 뭐 단칸방에서 살면 되지, 어차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나는 본향이 있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단 말이야. 거기에도 단칸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쓰고. 몰라요. 어쨌든 부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의 생각도 중요한 거잖아. 근데 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단칸방은 나는 괜찮아도 아내나 혹은 아이까지 생각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빌라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닝이 K3 되고 K3가 K5 그치. 되고 이게 끝이 없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혼 과정에서 되게 갈등을 겪는 선배 형들을 좀 많이 봤어. 그래서 그런 것도 나도 조금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 집 하나, 차 하나. 집은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차는 준형이냐, 준준형이냐, 대형이냐, 경차냐. 그런 것들이 은근히 나는 상관없어도 남이 상관 있을까봐 걱정되는 게 의외로 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기들이 그런 게 있대요. 엄마 우리 학교 앞까지 태워주지 마. 왜? 엄마 차 이상해. 엄마 차 별로야. 아빠 차로 태워줘.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아니 그 애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삭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모닝을 몰아. 근데 장모님이 그 삭서방 그 차 그거 언제 바꾼대냐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사실 되게 그냥 입 꽉 막고서 사실 그런 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고. 그래? 나는 그런 거 신경 1도 안 쓰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럴 수 신경 좀 써.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데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신경 써야 정상 안 쓰는 게 정상 이런 뜻이 아니라 쓰이는 게 너무 많아요. 은근히 많고 은근히 고민되고. 그렇지 뭐 집이나 차나 뭐 연봉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결혼 조건 중에서 나와 같이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가질 수 있는 남편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것도 참 1년에 2번 해외여행. 아니 뭐 공동 재정으로 해가지고 1년에 2번 간다면은 뭐 나쁘진 않지.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지. 애 생기고 이러면 사실 아니 애랑 같이 가면 되지 뭘. 돈 많나 봐. 요새 유튜브 잘 되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줄이고 그쪽으로 가는 거지. 뭐 차를 판다든가 아니면은 뭐 집을 단칸방으로 내린다든가. 일단 이 대화에서 빼요 그냥. 아무런 득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 나는 딱 그 들었을 때 그럼 우선순위가 해외여행이면 그거를 중점 두고 나머지 줄여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자는 거야 지금 다? 그렇죠. 말이 돼? 그러니까 나는 그게 돼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그냥 결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솔로일 때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쨌든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다 보면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솔로처럼 그러니까 솔로로 살면서 지금의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내 걸 포기하고 같이 살든지 해야 되는데 전자를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두 개 다 얻기에는 쉽지 않지.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남성들의 문제도 꽤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남혐 시작할 거야? 남혐이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솔직한 욕먹고 싶지 않은 제 솔직한 마음인데 여자는 남자에게 꽤 후천적인 것들을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예의 범절, 댐댐이, 경제력, 사회적 지위 그런 거라면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타고난 걸 바라는 것 같아요. 타고난 얼굴이라든지 외모지 뭐. 아니면은 성격, 몸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만날 확률이 높긴 하겠지.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결혼할 때 뭐도 보냐면 상대 부모님의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러니까 이해는 가. 왜냐면 상대 부모님의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그걸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리스트에 넣어서 꼼꼼히 따지는 건 너무 약간 짜친다?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해. 솔직히 결혼은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조건을 바라고. 그러니까 조건을 따질 수는 있어. 난 따질 그럴 수 수 있다고 있어. 봐. 현실주의자니까. 어. 근데 그거를 사랑보다 너무 앞에 두는 거는 이거 약간 그냥 조건 만남이랑 뭐가 다르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조건을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돈 있고 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런 사랑을 찾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이라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조건이라도 찾을래일지도 몰라요. 타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아름답고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증거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친구 누구도 시집 갔고 뭐 누구도 결혼했고 하는데 나도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해야겠다 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사실 그거는 너무 미안한 거 아닌가? 나 자신한테도 미안하고 상대방한테도 미안하고 뭐 하나님한테도 미안하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치. 근데 그 미안함을 뭔가 느끼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결혼 못한 사람으로 남기가 더 싫은 거지. 그 뭐라 해야 되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상 가져요. 가는데 내가 그 이상을 채워주지 못한 미안함, 상대에게는 바라지 않음, 이 자세가 서로가 맞아지면은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못해줘서 미안해. 그 네가 뭐가 미안해? 나야말로 미안해 하면서 둘이 서로 이렇게 그런 그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하면 가장 좋지 않나? 있어? 네? 그런 게 있어? 아 그럼요. 있다고 있죠. 믿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게 약간 결혼도 결국에 자기를 내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족도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조금씩 포기하고 상대가 자기에게 더 만족하기를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 만족도는 서로 더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지. 그리스도인의 결혼도 나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참 이게 또 현실에서 또 그런 경우를 찾는 게 또 쉽진 않으니까.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신 게 뭐였냐면은 이사가 만약에 너가 결혼을 하려고 해. 근데 아내 쪽이 저 이삭 씨 미안하지만 이삭 씨네 부모님 노후가 너무 불안정적인 것 같아요. 결혼 못 하겠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사귀는 거 아니지? 에이, 지나치지 마. 지나치지 마. 오케이.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과의 결혼을 꿈꾸진 않아요. 제가 꿈꾸는 결혼은 그 아까 말했던 그 모두가 꿈꿀 수 없는 그 가장 이상적인 그 결혼을 꿈꾸지 조건을 따지는 걸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출산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최정점을 찍은 거는 베이비붐 시대 50년대, 6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1.8명만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가 2000년대 들어서 1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0점대로 유지한 게 언제냐 봤더니 2016년부터 아예 0자리로 들어가서 거의 10년째 지금 내려갔고 최근에 2024년 상반기에는 0.71 지금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시기가 딱 명확하게 2016년부터라고 나와 있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 이명박근혜. 난 진짜 상상도 못했어. 아,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 누적돼 온 거죠. 누적돼 온 거는 맞는데 그래프를 아무리 봐도 2016년 이전까지는 반등 살짝 했다가 아예 떨어지는 거 2016년부터야. 2016년부터는 반등도 없고 그냥 수직 하강이야. 그냥 수직 하강. 201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는데 그래서 그 핵심적인 원인은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2014년 5월 달에 터진 세월호 참사의 4월. 그 여파로 인해서 저출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올까라는 사실은 조금 의문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에다 많은 걸 부여할 수 있더라고요. 그치. 그만큼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시긴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혹은 최악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가 알고 보니 최악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좀 사회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 사회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생존 경쟁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면은 결국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지. 내가 잘못됐을 때 그리고 내 아이가 잘못됐을 때 이 사회가 나와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불신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표들의 근본 원인은 경제야.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라던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꺾이고 있는 부분이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 싶을 때 출산율도 거의 급격하게 떨어지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성장률이 예전처럼 5, 6%가 안 나와. 그거는 맞지. 계속 2, 3%가 나오는데 복지는 아직 취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성장도 잘 안 돼. 복지는 취약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잠을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사실은 잠자고 쉬어야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기점부터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이렇게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가라는 질문이지. 왜냐면 우크라이나도 전쟁통에 애를 낳고 있고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가 2, 3년이 되어 가는데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아. 근데 서구화된 세계는 지금 대부분 다 출산율이 바닥으로 가고 있잖아요. 도시 국가들이 조금 그러더라고. 홍콩, 싱가포르 뭐 이쪽도 계속 떨어지는데 그 도시 국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그래도 국력이 있고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고 내수 시장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이런 국가에서 0점대 출산율은 대체 무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로는 세월호로 인하는 불신과 불안 그런 것들이 고조된 사회가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느 쪽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된 젠더 갈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것도 없진 않지. 그래서 보니까 2015년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메르스 갤러리에서 메갈리아가 탄생을 했더라고. 그 여파가 아니냐, 그리고 페미니즘의 부상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 2016년도에도 그 강남역 살인 사건. 강남역 살인 사건도 있었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여자를 타겟으로 한 범죄는 아니고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또 그것이 사실은 여자를 대상으로 한 범인이었다, 그런 것들도 뭐 양분되고 갈라지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 젠더 갈등이 뭐 모든 어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나는 분명히 한 축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젠더 갈등을 해결하면 다시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겠냐,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애초에 젠더 갈등을 해소한다는 말부터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어떤 거냐면은 둘이 싸웠어요. 그리고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 수준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과연 이게 해소라는 게 가능한 사건이긴 한가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인류 대화합의 장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치, 뭐 UFO가 쳐들어온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UFO가 와서 우리한테 막 비밀 썼는데 그때 어떤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딱 막아주고 그 남성 위에 어떤 여성이 또 막아줘.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게 가능했구나 이러면서 인류의 남성과 여성이 다시 한번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 또은영 박사님. 금쪽이? 네, 금쪽이. 나 보면은 무서워. 아니,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 싶었고, 특히 딸을 되게 낳고 싶어 하는 그냥 남자 입장에서 그런 금쪽이들 내가 매주 챙겨보진 않지만 가끔 보거든? 근데 만약에 저 애가 우리 애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정말 드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그 방송을 보고 아이를 안 낳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명은 이미 낳았어? 근데 둘째는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불안하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방송을 보면서 막 댓글에 야, 이거는 출산율 저하 방송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 약간 우리 사회의 사춘기 아닐까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하드웨어적인 건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춘기도 하드웨어가 성장을 하는데 그거에 내 정신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해서 뭐 그런 그러니까 것들. 대중사회가 찾아오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서 대중사회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아직 대중이 아니라 군중인 거야. 그래서 군중 심리가 오히려 대중사회에 더 표출이 되면서 사람들을 더 군중화시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회의 발전이 우리의 생각의 발전보다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커. 나는 전공이 교육학이니까 네. 그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교육 문제가 엄청 커.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그걸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교육비야. 맞아요. 만약에 교육만이라도 국가가 전담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이행하잖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저하되지는 않아. 그치. 내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아이를 낳는 순간 어느 학군으로 가야 되지?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지? 목동. 그죠. 목동 출신이었어.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고민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영유가 뭔지 알아? 영유? 영어 유치원? 요새는 강남이나 이런 데서 영유 안 보내면은 뒤쳐져. 엄마들 커뮤니티에 못 껴.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이 프리토킹이 돼야 되는데 영유 안 보내고 일반 유치원 보낸다? 그러면 불안한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영유가 한 달에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 500만 원 할까? 한 100에서 200 그래? 왔다 갔다 한다고들 이야기 하더라고. 박사학위도 그거만큼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진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는 목동에서 좀 치열한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뭐 특목고 가는 친구들도 많고 나름대로 뭐 전문직이나 고시 봐서 공무원 하는 친구도 있고 한데 결혼을 안 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결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혼주의자?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야, 이게 뭔가 학업 수준이 높아지고 또 성취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육아나 출산이나 이런 거는 기피하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한다, 요새는. 결혼할 모든 조건에 갖춘 그 사람들은 막상 결혼할 필요 못 느낀다는 게 되게 역설적이네요. 아이러니.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걸 느끼냐면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특히 신학생 친구들.
결혼 겁나 빨리 해. 맞아. 진짜 빨리 맞아. 하더라. 맞아. 내 동기 형 지금 애가 셋이에요. 몇 살인데? 28이고 25살 때인가 24살 때 애를 낳았어. 결혼하고 나온 거지? 선 넘지 마. 빨리 저 카메라 보고 사과해. 죄송합니다. 희한하게 얘네들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는가 싶은 거야. 저 근데 그의 명언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 형 대체 다들 어떻게 결혼을 하는 거야? 돈이 없네. 이사가 아예 없잖아? 그럼 오히려 해. 좀 있잖아? 절대 못해. 그거 맞는 말이다. 그 말 그거 듣고서 진짜 명언이다. 그래서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지 혼자 살면 돈이 이만큼 들어가. 둘이 살면 이거밖에 똑같이 들어가. 해야지 그럼. 그치. 한 명이서 먹나 둘이 먹나. 야 너 아니야? 이런데 내가. 그래서 그렇네. 그렇구나. 그 말 듣고서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념이 이상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따지고 이거 따지고 이거 따지고 이거 따지고 나는 이 레벨업을 얼마큼 했고 나의 목표 경험치가 막 이렇게 있고 이거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부터 전직이야 그냥. 전직 딱 받고 시작해. 마치 결혼하자마자 나는 바로 집사 빵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리 받은 줄로 알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책 없다. 저 대책 사람들. 없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대책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본 케이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 양쪽이 다 전문직이야.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어. 그럼 애를 많이 낳더라고. 근데 그거는 나는 어느 정도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 근데 목사님들 중에 난 목사님들 많이 만나니까 얘기해보면 사실 이거 진짜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가 셋이래. 아니면 애가 둘인데 근데 또 셋째를 임신했어요 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를 보면 확실히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출산율이 월등히 높더라고. 맞아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선교학 교수님이신데 결혼식 주례라면 딱 이 말만 하세요. 너희 부부는 사명을 감당해라.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4명을 감당하라고. 이 나라에 사명. 그러면 너희 같은 부부 3명만 있으면 교회 학교가 하나 생긴다. 그렇지. 진짜 그러네. 그 말 듣고서 내가 어이가 없어.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이 몇 명인데요? 나 5명. 오케이. 인정.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움이 없나? 어때? 좀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일찍 결혼한 사람들 보면 되게 잘 살아요. 잘 맞아. 살아?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여기서 엄청난 역사를 발견한 게 그래? 돈이 없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좀 놀랍고 막 보면 감동이 될 정도가 있어요 가끔씩. 맞아. 그러니까 그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고 그건 진짜로 아니고. 잘 살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걸?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것도 사실 상대적이잖아. 뭐 돈이 많아서 잘 사냐 아니면 행복해서 잘 사냐 뭐 이런 개념인데 그냥 딱 봤을 때 가정이 화목한 게 그냥 멀리서 한 심리 밖에서도 보여 그냥. 근데 사실 결혼해서 결국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게 그거 아닌가?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가치 전도가 된 거죠 우리가 이미. 결혼이 우리가 신데렐라처럼 결혼을 통해 신분이 상승되는 걸 상상하니까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 만나서 내가 1년에 회거딩을 2번 가는 지금은 한 번도 못 가지만 2번 가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거고 오히려 그 신분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나 신분 상승할 필요 없는데 결혼을 왜 하냐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그리고 그 화목한 우리의 동기들이 보여진 결혼은 그런 신분 상승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한 그 사람들이 집 안에서 얼마나 싸울지 나는 몰라요. 난 진짜 몰라.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이상적인 말 했잖아요. 결혼은 사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이상적인 말. 근데 그게 내가 이 말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렇게 너무 잘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목사님 가정 다 화목히란 말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나니까 저런 식으로 결혼하면 진짜 아름다운 결혼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잖아. 폴더폰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절대 못 돌아가. 안 되지. 에어컨을 쓰잖아. 에어컨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나? 못 들어가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각자의 그 소비 수준이 높아져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결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사실 조금 궁핍해지는 면도 있고 한데 내가 막 엄청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나는 내 행복을 놓고 싶지 않다. 그게 되게 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본인의 행복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느끼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한 거 원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의 그 소소한 행복 없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을 갖고 결혼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역설적이지만 참된 행복?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굶어 죽게는 안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믿고 또 가는 것 같아. 진짜 굶어 죽게는 안 하세요. 나 잘 살고 있잖아. 형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연애를 해야 되잖아. 해야지. 어디서 만나냐? 어디서 해야 돼? 이 사람들 어떻게 잘 만나?